네,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잇따라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와 현재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요즘에 갈 곳 없는 자금이 파킹형 통장에 예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파킹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파킹형은 흔히 이제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을 파킹형 통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를 네. 파킹형 ETF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일단 여유 자금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좀 주식 투자하기에 좀 꺼려질 때, 이럴 때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돈을 잠깐 넣어두는 겁니다. 일단 파킹형 ETF는 돈을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고 또 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CD 금리에 연동하는 상품하고 무위험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먼저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국내 상장 ETF 중에 시가총액 규모 순인데요. 1위가 이제 코덱스 200인데 이게 이제 5조 5,800억 원이고 이제 2위와 3위 상품이 이 파킹형 ETF인데요. 타이거 CD 금리 투자 같은 경우는 4조 8,700억 원, 또 코덱스 KUFR은 3조 4,600억 원이나 됩니다. 예. 2위랑 3위가 이렇게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인데 2,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2위 상품인 이 타이거 CD 금리 투자는 이달에만 개인이 25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또 KOFR은 45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뭐 위험도가 낮은 상품인 만큼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좀 꾸준하게 올랐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들어보면은 1년 내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타이거 CD 금리 투자 같은 경우는 91일물 CD 금리를 추종을 하는데요. 네. 이 KIS 채권 평가에서 발표하는 금리 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한 40% 정도가 예금인데 형태는 ETF인데 단기 예금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 KOFR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무위험 지표 금리 지수를 따라갑니다. 이 무위험 지표라는 것은 이제 국채나 통한증권을 담보로 해서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네. 이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간의 금융 거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또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거래여서 이제 위험이 없다. 그래서 네. 무위험 투자에 가깝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타이거 CD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동안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고요. 또 KOFR 같은 경우는 6개월간 하락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격을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루에 오르는 수치는 뭐 0.01에서 0.04 정도기 때문에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복리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1년 기준 수익률은 한 3% 중반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일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이 은행의 입출 금식 이 파킹 통장의 금리가 지난달부터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ETF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안전자산으로 파킹형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자산 하면은 금을 당연히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말 그대로 정말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이. 금 관련 투자 상품은 좀 동향이 어떨까요? 네, 뭐 요즘 금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네. 국제 금 가격이 오늘만 30달러 가까이 올라서 온스당 1,980달러 가까이 이제 다가섰는데요. 그러니까 장중이 아니라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해 11월에는 온스당 1,600원대에 불과했는데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강달러 현상이 좀 잦아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값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 연준이 이제 지난밤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역시 좀 한 번만 더 할 거다. 좀 이런 의도를 드러내면서 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금값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 관련 ETF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30%가량 가격이 뛰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살펴본 안전 자산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예. 약간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의 여진이 남아 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불안하고 또 고금리인 상황인 만큼 당분간은 이 파킹형 ETF에 투자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나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기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좀 관심이 쏠리기 때문인데요. 예. 또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이제 금 가격이 오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반대로 금값이 오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한다면 달러 약세가 찾아오면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월가에서는 금값이 다음 달에는 온스당 2,1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 최대 2,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홍엄표 기자였습니다.